우리도 책임졌다, 책임지고 결단하라. 우리도 책임졌다, 책임지고 결단하라, 책임지고 결단하라. 공정보도 정치 주제. 연합뉴스 바로 서야 한국 언론 바로 선다. 연합뉴스 바로 서야 한국 언론 바로 선다. 한국 언론 바로 선다. 공정보도 정치 주제. 민의는 확인됐다, 책임지고 결단하라. 민의는 확인됐다, 책임지고 결단하라, 책임지고 결단하라. 공정보도 정치 주제. 그 메일로 알려드린 것처럼 지난 금요일 날 사장과의 만남이 있었고요. 기본적인 핵심 내용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고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책임이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책임지는 조치, 방법, 뭐 책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다르지만 그 책임지는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임기 문제는 맡겨달라. 기존의 사장 입장이었죠. 그런 입장은 뭐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럼 그거 말고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는 언급된 임기 문제 외에 어떤 것도 없죠. 그 어떤 다른 방식에 대해서. 만약에 임기 문제로 책임 못 지겠다면, 임기라는 것은 책임 못 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것이, 올해 연말 이전이라는 것까지 나와 있는 거고요. 그건 더 이상 뭐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 더 얼마간 단축을 시켜서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고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게 그거 말고 더 기발하고 더 진정성 있고 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뭐 우리는 얘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된 게 박사장 혼자 책임이냐, 혼자 한 거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총 책임자가 사장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우리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저도 책임 있고 여러분들 다 책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 지금 우리의 파업 투쟁은 연합뉴스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짜잔하고 나타난 정의의 사도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에 대해서 다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업 투쟁은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 차원뿐만 아니고 우리 몫에 책임을 지는 그런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파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몫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일개 사원들이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러면 더 큰 책임이 있는 총책임자인 사장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보직 간부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장 잘못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그만두겠다. 우리가 사퇴하겠다. 우리가 같이 책임을 지면 될 거 아니야. 그건 전혀 다른 문제죠.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과 사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다른 문제듯이 뭐 보직간부들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그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뭐 결정하고 생각할 문제고요. 그거는 전혀 총책임자의 책임과는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각자의 문제에서 책임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뚱딴지 같은 소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원조합 홈페이지 사원 커뮤니티에 보니까 연차 낮은 조합원이라는 필명으로 사업 이렇게 참여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 그전에는 이렇게 파업을 할 만한 노동조합이 일어설 만한 일이 없었던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댓글로 어떤 분이 좀 간략히 설명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파업 시작하기 전에 연합뉴스가 박 사장 임기 이전에는 공명정대한 정론 집필만 하는 그런 언론사 절대 아니었다. 예전에도 뭐 구경 언론사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기사, 말도 안 되는 행태들 많았었고요. 그런 것이 점점 나아졌었죠. 나아지다가 정말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박 사장 임기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절무구한 아주 깨끗한 부끄러움 하나 없는 그런 언론사였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서로 고쳐가고 나아지고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이 시계 바늘을 엄청나게 몇 바퀴 되돌려 놓은 그런 책임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 글을 올린 분이 이 자리에 계셔서 이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좀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무결점 정론직필 언론사였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고쳐가고 더 나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 모자라는 판에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 왜 그런 가만히 있었느냐, 그거 역시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구성원들의 잘못이고요, 노조의 잘못이고요. 어느 집행부를 떠나서 계속 노조는 있었고 이 자리에도 그 전에도 한참 전에도 노조원이었던 분들이 있고요. 다 우리 잘못입니다. 그 전에 그럼 뭐 왜 안 했느냐 이런 논리는 우리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 말이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좀 걸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시 반 정도부터 서원 8층에서 우리 조합의 노래를 같이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전까지 여기서 집회를 간단히 진행을 하고 2시에는 쟁대 대의원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시부터는 법률 상담이 있는데요. 사측이 낸 정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대응을 비롯해서 이 파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어떤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변호사와 노무사를 초청을 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굳이 뭐 상담까지 받을 정도로 뭐 관심은 없다. 그런 분들은 다른 일 있고 하시면 억지로 무리해서 참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날 우리는 한빛광장에 텐트를 쳤습니다. 7개 동뿐이 안 되지만 동수는 얼마 안 되지만 자리를 되게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지나가다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밖에서도 다른 언론사, 파업적인 언론사나 언론노조 이런 데서도 지나가다 보면서 7개 쳤다 그래서 어디 구석탱이에 있을 줄 알았는데 자리 정말 좋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수는 필요 얼마 안 되지만 우리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벌써 오전, 오후 그리고 야간조까지 하루에 3개 조씩 근무조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벌써 많은 조가 근무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비까지 내려서 좀 근무하기가 여건이 안 좋은데요. 텐트 근무조를 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농성조의 꽃, 야간 근무, 밤샘 근무를 하신 분 얘기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야간 근무 하신 분 계시죠? 여기. 네, 바로 앞에 계시. 1박 2일이 그 생산 경험을 좀 들려주시. 예, 그 근무보다는 지금이 더 곤혹스럽습니다. 예, 저 98년 입사한 정치부 김남권입니다. 공위원장이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정치부가 목요일 MT 가서 1박 2일로 강화도 가서 열심히 그때도 야간 근무, 철야 근무를 하고 하루 쉰 다음에 다시 또 토요일 날 또 철야 근무를 하러 집을 나간다고 하니까 와이프가 좀 눈빛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 근무 조정을 좀 부탁했었는데 노조가 우리는 원칙을 지킨다. 괜히 누구처럼 말 뒤집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서 할 말 없었고 네, 저희 우선 정치부 MT 강화도 와서 굉장히 많은 팀워크를 다지고 왔습니다. 후배들도 이제 새로 전 후배들도 있고 한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해서 저희들도 기분이 좋았고 갯벌 체험이나 여러 공기놀이 체험 이렇게 젠가 체험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팀워크를 많이 다졌습니다. 앞으로 혹시 여유라기보다는 마음의 여유는 없겠지만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서에서는 한번 MT를 가서 팀워크를 다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장이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다 그러면 그 정도는 다들 그게 도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가 금요일 갔다 와서 하루 쉬고 토요일 철야조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정치부에 있는 정당과 통해통 7명 남자 기자 7명이 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정아란 씨 등 정치부 여기다 한두 명이 전화까지 했는데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 정아란 씨가 야간 근무 자기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우선은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흔히 말하는 주치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하는 점에서 좀 위험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예외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고요. 저희들이 7명이 이제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본부 텐트 시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본부 텐트 시설이 한번 엎어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우선 공간도 넓고 위에 랜턴도 켜 있고 여러 가지 그 공간 활용이나 이런 거 굉장히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0시쯤에 도착했을 때 본부 텐트 앞에 저희 정치부 뭐 철야조들이 두런두런 앉아서 얘기를 하고 또 기념 촬영도 하고 그때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한 1시까지는 나름대로 그 전의를 불태우면서 서로 뭐 약간 좀 얘기도 하고 했는데 1시 때가 되부터 급격하게 이제 좀 체력적인 저하도 오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회의 현상도 발생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냥 다 통째로 다 밤을 새울 수는 없다. 우리 저기 훈련소나 군대에 있을 때 했던 불침번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먼저 선배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시간씩 돌아가면서 하는 걸 했는데 네, 뭐 그거 하기 전에 이미 어떤 뭐 조합원은 약간 술 취해서 그러니까 이 텐트 농성하기 전에 이미 술을 먹고 와서 술 취해서 먼저 이제 그 첫 바따로 하고 이제 들어와서 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선 민원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키가 약간 좀 80 좀 넘는데 그 1, 2인용 텐트가 발이 삐져나와요. 그래서 제가 대각선을 한번 잡았는데도 머리를 약간 텐트 쪽으로 위로 상당히 올리고 난 다음에 이게 맞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장영구 같은 애는 이렇게 자지 말라는 것인지 형구야 어딨어? 앞에 있는데. 그러면 장영구는 본부 텐트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약간 그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좀 더 길어진다면 약간 3, 4인용 텐트를 하나 더 구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고, 예. 그래서 좀 재미도 있었지만, 저도 뭐 티트 글 올렸지만, 그 마누라가 하는 말이 참, 파업을 하니까 별거 다 해본다라는 말인데, 저도 뭐 웃음도 이제 그 후배들하고 있으면서 웃음도 났지만, 좀 이제 밤이 되니까, 이제 혼자 불침번을 서면서, 이제 뭐 트위터 들여다보고 했는데 좀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이번 주 끝나면 또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데 이번 새로운 주에는 뭔가 또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때 금요일날 뭐 노조위원장이랑 한 2대2로 만났던 그 글을 보니까 아직까지 크게 박 사장이 어떤 저희가 노조원이 많은 결단을 할 그런 낌새는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침번을 서면서 참 마음이 좀 착잡하고 만감이 교차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치부 MT 때 이제 후배들하고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했던 말을 돌이켜보면 그때 뭐 하동관 교수도 있고 여러 사람도 많은 게시판을 썼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60여일을 향해서 다가가는 이 상황에서 그런 다른 생각이 다른 어떤 다른 결정에 이렇게 이 연합 노조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잃고 가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도 이것을 하나의 또 영광로에 담아서 그걸 녹여서 연합 노조가 이렇게 똑바른 길로 가서 빨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했고 그때 저희 이제 정치부 MT 때도 많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던 바고요. 그래서 이번 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돼서 비록 오늘까지 크게 빛이 보이지 않는다 싶더라도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또 이제 오늘 또 오랜만에 오는 비를 맞으면서 한번 이제 새롭게 의견을 각오를 달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그 철야 농성 보고를 마치고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성할 때 모 선배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내려왔어요. 네, 전형적인 슬리퍼 차림으로 그러니까 미래에서이 가장 싫어하는 그 슬리퍼 차림으로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 모 친구가 고향에서 올라왔는데 맥주 한잔 하다가 이제 회사 들어가는 길에 그 텐트를 보고 왔다고 하시던데 그분이 계속 이제 1시간 동안 계시면서 이제 저희 농성조 본부 텐트 앞에서 그 단위 의자 앞에 앉아서 두런두런 말씀을 나누는데 물론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노조에
공감하고 뭐 사장이 나쁜 놈, 나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뭐 어떤 확연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고, 하지만 그 선배가 와서 노조 텐트 농성하는 걸 보면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참, 예, 너희들 참 대단하다.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농성하는 거 보고, 투쟁하는 거 보고, 어쨌든 간에 너희들이 좀 고생 많이, 불쌍 아니고요. 불쌍 아니고, 고생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선배로서도 미안하다 이런 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야간 텐트 농성을 하면은, 지금 약간 주간에는 약간 얼굴을 내보이기가 쑥스러워서 잘 후배들과 안 만났던 선배들이 야간 텐트 농성 할 때는 좀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술 먹고 가다가 한번 들러왔다는 핑계로 와서 이제 두런두런 얘기도 나누고, 혹시 또 기분이 더 동하면 뭐 파업기금도 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희망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그 선배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가서 해장국을 한번 사주면서 어쨌든 다시 한번 또 열심히 이제 본인이 수습 때, 그 다음에 본인이 노조 활동했을 때 그런 경험담도 얘기하면서 열심히 투쟁하라고 또 저희를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야간 농성이 좀 힘들기도 하지만 노조에서 마련해준 1만 원의 수당과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그 야간조 철야조만 있는 거죠? 다 했어.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 그 철야조 2만 원의 수당과 그 다음에 또 선배들의 깜짝 방문에 이은 여러 가지 뭐 격려, 뭐 통당 및 여러 가지 격려 방문 후식 제공 이런 거에 또 재미가 있을 수 있으니, 혹시 철야 걸리신 분들은 너무 내 운때가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한번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으니 철야 농성 한번 멋지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선배는 그런데 아침에 조금 오버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저희는 술을 안 먹겠다는데 3명 시켜서 본인이 소주 한 2병 본인이 먹었습니다. 그 선배 이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이 우리 61일째, 밤 61일째고요. 텐트 오후 근무조가 10시까지인데요. 10시니까 한 7시 넘어서 8시 정도 되면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일부 공지가 나갔을 텐데, 야간 근무조 중에 한 명이라도 좀 한 8시 정도까지는 와서 같이 좀 오후 근무조랑 같이 좀 근무를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오후 근무조는 대부분 다 우리 여성조합원들이어서요. 좀 어두워지면 좀 그렇고, 근무 인원도 2명뿐이 안 돼서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2시간 먼저 한 명이라도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김남곤 씨가 얘기한 대로 뭐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생각보다는 또 빨리 해결될 수도 있고 모르죠. 혹시나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문자로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 함께, 전체가 다 함께 결정하기 전에는 개인적 차원의 결정으로 인한 어떤 행위에는 우리 대우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전 그걸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래 왔고요. 반대로 우리가 다 함께 결정을 한다면 그 어떤 결정이라도 옳은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이 한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거 못지않게 더 훌륭하게, 더 아름답게 이 싸움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텐트 근무조 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장영구 씨 같은 경우 어떻게 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길어질 기미가 보이면 좀 텐트를 구입을 하겠는데 아직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 일단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우물에서 새우잠도 자고 그리고 텐트가 이 나름대로 신축성도 있고 인장 강도도 있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누워서 최대한 이 신축성과 인장 강도를 이용해서 자면 뭐 하룻밤 정도 한 8시간 정도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 근무조들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을 계속 해주세요. 그러면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문화부 서예림 씨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문화부 작년에 입사한 문화부 서예림입니다. 8시 아니고 10시까지 근무했습니다. 네, 어제 그 텐트에서 그 선배와 짝꿍을 이루어서 이제 텐트 농성을 했는데요. 사실 가장 뜻깊었던 지점은 그 텐트 짝꿍이셨던 분이 지금 현재 사회부 사건팀의 차지현 선배십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 선배와 인연이 굉장히 깊은 것이 제가 그 하리꼬미 시절 저의 무시무시한 일진이셨고 네, 그림자조차 밟지 않는다는 그 일진이셨기 때문에 네,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선배와 보냈는데요. 사실 그 저희가 부서 매치를 받은 이후에는 그 자주 뵐 기회는 없었고 그때 선배를 처음 이제 같이 아늑한 공간에 같이 들어가 앉아 있는데 좀 할 얘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침묵이 이렇게 흐르고 어찌할 바를 선배도 몰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그 선배가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욕을 테마로 해서 옷댁을 하자. 옷댁 이렇게 그 100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이 낱말을 이제 각 칸에 적고 이제 서로 이렇게 부르면서 빙고. 네, 그 지역별로 이제 좀 네, 분야가 달라서 지금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겼는데 여튼 그런 제안을 하시면 이제 분위기를 이제 풀어보고자 이제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선배와 여러 가지 속 깊은 얘기들도 하고 이제 파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셔서 그 얘기들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배의 인간관계가 돋보이는 그런 부분은 그 친구분들이 위로 방문을 많이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초밥빵 등 해서 먹을 것들 많이 갖다 주셨고 또 그 이후에 6시쯤에 공선배께서 또 저희를 부르셔서 짜장면을 또 사주시고 그래서 그걸 또 다 먹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문화부 선배 두 분 임리나 선배하고 한미 선배께서 또 위로 방문을 오셨는데 네 오셔서 이제 저희와 같이 텐트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제 10시에 근무가 끝난 이후에 또 저희를 데리고 치킨집에 가셔서 또 치킨과 맥주를 또 마시며 그렇게 하루를 일과를 끝냈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집에 가서 좀 힘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하루를 이렇게 선배들과 보내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눠서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성배께서도 잠시 오셔서 그 미니 낚시 의자에 앉아서 그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선배가 하시는 말씀이 이번 파업이 의미로운 것은 서로 몰랐던 사람들 그리고 뭐 각자 일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그래서 서로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 게 가장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 텐트에서의 짝꿍들과 친해지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아주 즐거운
텐트 지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시간이 날 때 텐트를 자주 들르는데요. 근데 들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조합원 전체 회의나 아니면 부서별 토론회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꽤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근무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근무표를 잘 확인하셔서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 근무하신 분 한 분 더 일단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 오는 월요일 아침인데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쯤에 저녁에 또 뭐 오랜만에 취재원 전이랑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백나리 씨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피케 씨 밀봤다가 선배다. 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화들짝 놀라서 왜 나냐 했더니 피켓이 사장실 앞에서 하는 거 피켓이는 이쪽 보도국, 그러니까 편집국 밖에 부서부터 돌고 그다음에 뭐 텐트는 편집국부터 돌아서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거라고. 제가 1번이라는 취재원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막상 여기서 다 집회를 같이 하고 우르르 다 가고 저 혼자 남아서 피켓을 들고 여기 서 있으려니까 너무 막막하고 뻘쭘하고 저희 또 처음 해봐서 또 백나리 씨도 돗자리라도 갖다 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저희 동기인 조재영 씨가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백나리 씨도 같이 좀 대화를 나눠주고 그랬는데 사장께서는 마침 오전에 어디 가신다고 나와가지고 이제 뭐 수고한다고 말을 딱 건네고 또 그 말씀을 건네고 조금 좀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좀 밉상스럽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여기 서서 이걸 하고 있는데 수고한다고 약간 좀 미운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고 가더니 화장실 갔다가 또 오시는 거예요. 더 또 민망하고 우리 비서인 우리 생각이 또 정유섭 씨가 엘리베이터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잡아야 되는데 위에 올라가는 걸 잡아 사장님이 또 탔다가 다시 또 내려가지고 저한테 또 말을 걸고 그러는 상황이 너무 민망한 채로 있다가 또 여기 임원분들도 왔다 갔다 회의하시면서 지나다니시는데 뭐 하는 거냐면 1인 시위하는데 왜 두 명 같이 있냐 두 명만 돼도 집회자 뭐 이러시고 또 어떤 임원분은 엘리베이터를 딱 타시면 저희가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이렇게 돗자리 깔고 피켓 이렇게 들고선 있었는데 눈이 딱 마주치는데 눈 한 번도 안 마주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집회 우리 이렇게 할 때는 그냥 고개 숙이고 다 가시잖아요. 무슨 죄를 지은 것이냐 뭐 눈도 안 마주치고 가시잖아요. 근데 하나 둘 이렇게 있어서 약간 좀 불쌍해 보였는지 아니면 만만하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야 너네 뭐하냐 밥은 먹고 하냐 말씀도 건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또 생각나는 사장께서 그래서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실 때 정말 이 말이 여기까지 사이바이 그만 주시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용기가 안 나서. 저 정도도 그런데 다른 후배들이 혼자서 여기 피켓시를 할 때 얼마나 민망하고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시선 둘 때가 마땅치 않고 굉장히 좀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혹시라도 또 용기 있는 친구는 사장님이 딱 뭐 점심 먹으러 가거나 이럴 때 사장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보통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도 말이 안 나오고 저도 사실 보통이 아닌 거 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안 나왔거든요. 좀 정말
혼자서 하기 정말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좀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 조금 백날 씨한테도 얘기했지만 한 2명 정도 다 여학생들이 낮에 되게 많으니까 2명 정도 하면은 조금 용기가 나지 않을까. 눈을 못 마주치더라도 피켓 정도는 높이 들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잠시 잠깐 2시간이 그렇게 긴 줄 몰랐는데 또 나중에 또 텐트조를 보니까 제가 한 6월쯤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 시간인데 텐트는 뭐 저도 김양호 선배도 아까 얘기했지만 뭐 너무 저희는 자는 건 아니고 여학생들 자는 건 아니니까. 네. 죄송합니다. 학생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는 건 아닌데 텐트가 너무 작아서 도저히 뭐 발을 뻗을 수가 없고 머리에 들어가지 않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새벽에도 뭐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잠도 안 오고 이런다는 얘기도 저도 듣긴 들었는데 특히 이제 남학생들 남자 조합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고 저희야 뭐 시간 요즘 할 일이 없는 나날들이 많으니까 시간도 때울 겸 또 이왕이면 큰일 좀 한다는 생각으로 좀 하고 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텐트 하는 김에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단식 이 파업 시작한 이후에 살이 쪘어요. 그래서 이 가뜩이나 이게 살이 찌면 안 돼, 배에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살이 쪄서 이왕 하는 김에 이렇게 1시간을 해도 우리가 좀 이렇게 빡세게 좀 해보자는 생각으로 물 단식 물도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단식 그런 거라도 좀 해보면 어떨까? 죄송합니다. 단식 괜히 얘기했다가 또 돌맞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피켓과 텐트 시를 농성을 시작한 만큼 좀 더 가열차게 재밌게 아까 김 선배도 얘기했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잖아요. 즐겁게를 많이들 임해서 더 이제 뭐 아름답고 피켓도 여기 되게 좀 크고 이렇게 멋지게 좀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즐겁게 즐기면서 파업 기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기 사당실 앞 1인 시위 처음에는 2명이 하자, 뭐 3명이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있다 보면 또 한마디 두마디 얘기하게 되고 조금 어수선해질까봐 한 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좀 약간 머쓱하기도 하고 뭐 시선 처리도 좀 그렇고 뭐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 걸어온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좀 떨쳐내고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의연한 모습으로 한 명씩 의지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 해서 한 명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정 불편하시면 눈을 꼭 감고요. 피켓만 높이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좀 자기에 맞게 이용호 씨 아이디어처럼 얼굴 가리고 피켓으로 구멍을 뚫어놓고 뭐 그래도 좋을 것 같고요. 각자 그 지혜를 써서 2시간 알차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쓸 때 영문 피켓을 들고 있던 조합원 나오셨나요? 모르겠네. 누구죠? 고동욱 씨였나? 고상민. 네, 거기 화장실 앞 이슈했던 조합원은 오늘 못 나왔다고 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당첨됐습니다. 문화부 이태수.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입사한 문화부 이태수입니다.
저는 그 텐트 농성 첫날 야간 첫 조로 걸렸는데요. 그 전날까지 이제 집에 잠깐 휴가한다고 내려가 있었는데 이제 그 선배께서 전화를 하셔서 내일 첫 당첨됐으니까 이제 준비하고 이제 있어라라고 해서 올라와서 이제 첫날 농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이제 경제부 선배랑 문화부는 저랑 송광우 선배 이렇게 2명 있었는데요. 그 남자 7명이 밤새서 한 텐트 안에 있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밤이 길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래도 그 술자리에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선배들에게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아무래도 이제 모든 인원이 밤새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 보니까 한 3시 정도까지는 이제 다 같이 있고 그 3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이제 3명, 4명 2계제로 나눠서 2시간 반씩 잠깐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이나마 좀 자서 그 체력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 아침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되게 약간 뻘쭘하고 그랬던 거는 아침 한 7시쯤 되니까 이제 그 회사 이제 각종 이제 그 간부들께서 출근하시는데 첫날이어서 그런지 이제 한 번씩 다 이제 수고한데 텐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인사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다가 이제 2분, 3분, 4분, 5분 계속 그게 늘어나다 보니까 좀 많이 그거는 좀 어색했습니다. 첫날이어서 이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다행히 이제 밤새 그 노숙자가 이제 텐트를 점거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서 불상사는 없었고 그래도 밤에 저희만 있던 게 아니라 그날 아마 경제 쪽 아마 회식이 있었는데 이제 술 드시고 지나가시면서 그래도 한 마디씩 응원해 주시고 가셔서 많은 응원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0시 10분인데요. 자리를 정리하고 성악 8층으로 옮겨서 우리 조합 노래를 같이 만들어보는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호를 힘차게 구호 몇 개 하고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책임졌다 책임지고 결단하라. 우리도 책임졌다 책임지고 결단하라 책임지고 결단하라 공정 보도 증시 수행 바로 선다. 뉴스 바로 서야 한국 언론 바로 선다 한국 언론 바로 선다 공정 보도 증시 수행 네, 수고하셨습니다.